그랬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내용이 문제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어요. 열 효율도 나오고 물론 열 효율이 나왔긴 했었는데 연력학이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거든 지금. 그래서 요 파트가 원래는 한 문제가 출제했어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가 두 문제로 좀 늘어났어요 비중이. 그리고 연력학 2법 1법 측의 예전에 과거에 이제 물리2에 있던 용수철과 같이 연결된 형태의 연력학 문제가 있었거든. 그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보여. 물론 작년엔 출제가 안 됐어. 하지만 출제될 거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예상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수특에도 그랬고 수완에도 그랬고 그 문제가 한두 문제씩 껴 있었거든. 용수철이 연결된 형태의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킬러 주제로 갈 수가 있고 지금 환경상에서 굉장히 내기 좋은 형태의 문제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등장을 하지 않을까. 뭐 아님 말고. 아마 올해는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난 작년에도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나왔었어 작년에. 근데 내 생각에는 올해는 이제 가볍게라도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연력학을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좀 심화된 형태의 문제 그걸 이제 기출 문제에 다 실어 놓을 거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 탄성 포텐셜이 포함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이제 연력학과 함께 나오니까 딱 봐도 좀 쉬워 보이지 않니? 용수철 나오면 일단 싫잖아, 그지? 용수철이 나오면 일단 싫을 텐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오늘은 연력학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념 정리 좀 꼼꼼하게 할 것이고 역학을 우리가 충분히 오래 쓰면서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지금 4주째 썼죠. 4주를 썼으면 이제 나머지 파트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좀 속도가 좀 날 거야 아마. 그래서 오늘 연력학, 다음 주 특수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그다음 2단원, 3단원 쭉쭉 나가요 그냥. 그래서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역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파트이기 때문에 물론 수월하다는 거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 정리 정확하게 잘 해놓으셔야 되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76페이지 열 에너지. 자 보시면은 열과 온도라고 돼 있지 얘들아. 열과 온도는 우리가 흔히 이걸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죠. 열이 많다고 해서 온도가 높은 게 아니고 그지? 온도가 낮다고 해서 또 열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온도와 열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는 게 좋아. 열은 에너지야. 에너지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전달되는 개념이고 온도는 그냥 인간의 편의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수치화된 어떤 값이에요. 그러니까 온도와 열을 같이 묶어놓을 수 없는 게 온도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뜨겁거나 차가운 정의 자체가 되게 많아. 예를 들면 화씨, 섭씨, 절대온도 이런 것들이잖아. 온도는 섭씨 온도를 많이 쓰니까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절대온도도 있죠. 절대온도는 분자운동이 완전하게 정지하죠. 분자운동이 정지했을 때 그때 온도를 0 켈빈으로 잡죠. 이게 이제 절대온도의 개념이고 섭씨온도 같은 경우는 물을 가지고 0도씨에서 물이 얼어서 100도씨까지 끓는다라고 하는 이 100등분의 간격을 만들어 놓지. 섭씨가 무슨 뜻인지 알지? 섭씨가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그 섭씨인 거잖아. 알고 있었어? 처음 들어보니? 그 중국에서 불로 할 때 화씨 온도 들어봤지? 화씨 온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파레나이트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파레나이트를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화 뭐 이렇게 하나 봐. 그래서 화씨야. 화씨가 주장한 온도야 그냥. 섭씨는 누구니?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거든. 이제 셀시우스를 중국에서 말할 때 한자로 쓰면 섭 뭐 이렇게 하나 봐. 그 섭씨야. 그래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렇게 부른 거야.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달된 거고. 그렇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안 그러면 섭씨 온도 무슨 뜻일까? 섭씨, 화씨 이런 거. 그지? 그렇대요. 셀시우스 해서. 그런데 이게 있잖아.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물을 0도씨에 끓고 100도씨에 끓는다, 0도씨에 얼고 100도씨에 끓는다는 걸 정했어, 그냥. 100등분 한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근데 화씨는 이제 물을 얼 때를 0으로 잡고 끓을 때를 180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같은 등분이 안 나오지. 근데 절대 온도는
이 섭씨랑 완전히 등분이 똑같아서 스케일이 똑같다 그러거든 이거를. 그래서 0켈빈과 1도씨는 같은 간격이야. 1켈빈과 1도씨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죠. 0켈빈은 몇 도씨로? 마이너스 273도씨로 알고 있죠. 참고로 좀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열 에너지는 그냥 말 그대로 에너지예요.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고, 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말이 하죠. 열이 많다 이런 말. 열이 많다는 틀렸어, 그지? 이마에 손을 대고서 너무 열이 많은데 이건 틀렸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열이 많이 전달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지? 아니면 온도가 높다고 하든지, 온도가 높다는 말을 쓰든지, 뜨겁다고 쓰든지, 아니면 열이 많이 내 손으로 전달되고 있어, 이렇게 쓰든지. 그러니까 열을 많이 갖고 있거나 적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금속 조각이 있어. 되게 뜨거워. 그 금속 조각을 바닷속에 집어넣었어. 그럼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니? 금속 조각에서 바다 쪽으로 이동하죠. 그렇다고 금속 조각이 열이 많을까? 바다에 비해서?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열이 많다고 해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열량이라고 정의를 하죠. 열량이라고 하고, 이게 많이 예전에 배웠던 걸 거야. CM 델타 T라고 했던 거.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내용은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 가볍게 그냥 옛 중학교 때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CM이 이제 연용량이죠. 그러니까 연용량이라고 해서 열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를 두 개를 맞닿아 놨을 때 고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잃고 저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얻는데, 그때 온도 변화가 서로 같지 않지. 비열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연용량, 질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번의 이야기는, 이 그 열평화 상태 이야기는 가볍게 정리해서 보세요. 그냥 그런 게 있어라고 하는 거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Q는 CM 델타 T라는 게 있다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상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이상기체. 자,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입니다. 이상적인 기체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주세요. 일단 분자 크기 무시하고요. 분자 크기 무시하고, 또 뭐 있어? 얘는 탄성 충돌을 합니다. 탄성 충돌의 뜻이 뭐였었냐면은 EK가 보존되는 충돌이었어. 그래서 EK가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합니다.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합니다. 자,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얘는 자체 포텐셜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좀 기억해놔야 돼. 자, 분자들이 원래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질량끼리 당기는 인력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끊임없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 그걸 포텐셜로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이상 기체들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들은 자기네들끼리 끌어당기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요. 그러면 이상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상 기체가 전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원래대로였다면 EK와 EP의 합인데, 그지? 얘가 없어요, EP가. 그러니까 오로지 EK만 따지게 돼. 다시 말하면 어떤 기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를 따지고 싶어. 그럼 그 기체의 그 분자들의 운동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만 계산하면은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가? 얘는 밑에 써 있죠. 기체의 어떤 온도, 압력,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일샤를 법칙이 성립한다. 보일샤를 법칙 들어봤죠? 이게 추억의 법칙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울걸?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지? 보일의 법칙이 뭐야? 보일의 법칙. 뭐라고? 부피랑 압력이, 그치?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일정하대. 단 조건이 필요하죠.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P고 부피가 V고 온도가 T인 거 알고 있죠? 이거만 얘기할 거야.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를 따질 것이다. 1번 보일의 법칙이고요. 2번은 무슨 법칙이냐면 샤를 법칙. 샤를의 법칙은 무슨 뜻이야? 압력이 일정할 때, 그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랑 온도가 그치?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부피는 온도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치면 애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지? 참 난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이상기체 얘기하는 건 이른바 기체 분자 운동론인데 그 기체 분자 운동론을 중학교 1학년들이 배웠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배웠겠지. 뭐 뭔가 열기구가 왜 뜨는 이유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레 법칙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난 기억나는데 내가 옛날에 중학교 애들 보니까 중학교 책에 교재, 과학 교재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게 있었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 얘가 이제 온도거든. 온도고 이게 부피야. 근데 0도씨일 때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0도씨. 0도씨를 기준으로 어떤 부피를 V0라고 하면은 0도씨에서 1도씨마다 즉 1도씨만큼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273분의 1배씩 증가해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길게 쭉 일정하게 증가하지 이렇게. 그치? 0도씨 기준으로 1도씨 온도가 높아질 때마다 기체들은 자기 부피에 273분의 1배씩 증가해, 부피가. 그러니까 이게 273켈빈인 걸 감안하면은 2배가 돼서, 그치? 273켈빈의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되는 거야. 또는 얘가 온도가 쭉 낮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부피가 언젠간 0이 되겠죠. 이게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온도가 몇 도인지를 계산해 봤어.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273도씨야. 그래서 분자 운동이 완전히 정지했을 때 온도를 273도씨라고 찾은 거야, 우리가.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치? 분자 운동이 완전히 정지가 되면은 부피가 0이 되거든? 부피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어떻게 부피가 0이 되겠어? 그러니까 불가능한 온도야.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기체들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어떤 이런 일정한 기울기가 보이네? 그럼 얘가 맞닿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 값을 찾아본 거죠. 체크해 본 거지. 그래서 샤를 법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보일-샤를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 책에는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만약에 부피가 일정하면은 압력이랑 온도는 비례한데 게일-위삭 법칙이라고 써 있죠. 게일-위삭 법칙이라고 돼 있어. 자, 거기서는 압력과 온도의 비례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전에 과학자들이 보니까 압력이나 뭐 부피나 온도와의 어떤 이런 관계식들을 따져봤을 때 이런 관계들이 성립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압력에다 부피를 곱하고 나누기 t 온도로 나눴더니 얘 값이 항상 어떤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된대. 이 비례하는 관계를 따져보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얘가 만약에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치면은 압력, 부피 반비례하고요.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 치면은 부피랑 온도는 비례하고요. 부피가 일정하면 압력이랑 온도가 또 비례하고 뭐 이런 관계들을 따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일정한 값을 계산을 해보죠. 얼마의 값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상수값이 될 거야. 상수.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 요게 P가 우리가 압력이죠. P. 뜻이 A분의 F인 거 알고 있니? 압력? 면적분의 힘이죠. 압력의 단위는 뭐야? 뉴턴 퍼 제곱미터. 근데 얘를 우리는 PA라고 쓰고 파스칼이라고 읽어줘요. 본 적 있지? 1기압의 크기가 얼마야? 1기압. 얼마? 1013. 오, 맞아요. 1013. 그 다음? 헥토. 너 어떻게 알았어? 지구과학하지? 아, 시계에 있어? 헥토파스칼이 시계에 나와? 좋은 시계 차고 다니는데 나도 나오는 시계가 있거든? 무슨 시계 차고 있어? 아, 나도. 너 가민이니 혹시? 네? 가민? 아니요. 순토? 프로트랙. 쥐샥? 네, 그 프로트랙 카시오. 카시오? 일본 거야. 쓰면 안 돼. 아, 맞아. 근데 맞아요. 헥토파스칼이야. 너희 들어봤니? 헥토파스칼?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볼걸? 날씨 일기예보 보면은 중심 기압이 998 헥토파스칼인 태풍 뭐 나비가 북상하고 이런 거 쓰잖아. 그치? 1013 헥토파스칼. 헥토가 뭐야? 100이에요. 100. 파스칼은 압력의 단위인 거고.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101300 파스칼. 10만 1300 파스칼. 그지? 10만 1300 파스칼은 10만 1300 뉴턴 퍼 제곱미터거든. 가로 세로 1m 면적 안에 10만 1300 뉴턴이 누르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압력이야. 그지? 엄청나죠? 우리 몸에서 우리가 느끼는 1기압의 크기는 10만 1300N이고 그걸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야. 내 몸의 압력도 얼마야? 10만 1300N. 이거를 키로수로 환산하면 10톤 정도.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 누르는 압력이 이만큼이다. 그리고 이거는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우리 물기둥 10m 깊이에 해당된다고 하잖아. 10m 깊어지면 1기압 커지거든. 수심이 10m 깊어지면 기압이 2기압으로 바뀌어. 그치? 기압이 증가하죠. 근데 예전에 한번 10m 깊이의 물속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었거든. 그 다이빙, 체험 다이빙을 해서 졸라 무서워요. 물은 무섭더라고. 내가 원래 등산 얘기했잖아. 등산 되게 좋아하거든, 원래. 산 다니기 되게 좋아하고. 난 높은 데는 겁이 없어요. 뭐, 완전 낭떠러지 가도 그냥 뛰어다니고 막 그래. 겁이 없는데 물은 무섭더라고. 근데 왜 무섭냐면은 이게 우리 내 몸의 압력이 1기압이잖아.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기압이 적고 누르지. 고막이 눌리잖아. 고막이 너무 아파. 내 몸의 고막은 1기압인데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막 2기압까지 가는 거잖아, 이렇게. 고막이 어떻게 됐어? 고막 이렇게 되잖아. 이게 눌리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파. 그래서 보통 내려갈 때 막 이퀄라이징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압력 평형 맞추고 막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거든. 근데 그 정도 내려가면은 뭐 이렇게 잘 안 보여. 이렇게 되게 까매가지고. 근데 되게 날씨 되게 좋고 이러면은 다 보이긴 하는데 물고기 이런 거 보이고 하는데 보통 10m 더 넘어가면은 이제 좀 어두워지셔서. 근데 무엇보다도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그렇더라고. 물은 진짜 무섭더라고. 물은 정말 차라리 높은 데로 떨어지는 게 나아. 차라리. 그치? 난 진짜로 그래. 너무 답답해서 뭔가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지. 그래. 높은 데서 차라리 스카이다이빙이 훨씬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다이빙은 너무 그 물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산소도 만약에 진짜 그 이퀄라이징 할 때 이거 마스크 벗거든? 이렇게? 물속에서 마스크 벗고 하는데 되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지? 숨을 못 쉬니까. 하여튼 되게 무서워요. 물기둥 10m가 누르는 압력이 10톤 정도 돼. 내가 깊이 들어가면. 하여튼 1기압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냥. 됐지? 부피가 있어, 부피. 부피는 V라고 쓰고 단위가 세제곱미터지. 자, 그럼 온도는 T라고 쓰고 절대온도 켈빈 단위 쓰죠. 기체는 주로 절대온도 쓰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값을 다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일정하다는 값을 찾고 싶어. 어떻게 찾냐면은 이른바 이제 화학에서 말하는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죠. 표준 상태라는 게 있어. 0도씨, 1기압, 몇 몰? 1몰. 이렇게 이제 정하죠. 이 상태에서 값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기체들을 0도씨에 1기압에 1몰로 맞춰놓고서는 그 값을 재봤어요. 그럼 잴 수가 있거든? 어떻게 되냐면, 자, 0도씨 1기압 1몰이면은 압력이 1기압이니까 요거죠. 101300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 자, 곱하기 부피. 부피인데 1몰의 부피가 얼마지? 그치, 22.4리터예요. 근데 리터는 물리에서 쓰지 않는 단위라서 얘를 바꿔주죠. 세제곱미터로. 22.4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로 바뀌어. 단위 환산하면은. 그리고 온도로 나눠요. 온도는 0도씨니까 273켈빈. 다 상수잖아. 값을 나눠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8.31이라는 값이 나오거든. 자, 단위를 한번 체크해보자. 얘가 뉴턴 퍼 제곱미터고 얘는 단위가 세제곱미터거든.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오니? 뉴턴 퍼 제곱미터 곱하기 세제곱미터. 뉴턴 미터는 단위가 뭐야? 줄. 뭐의 단위지? 일의 단위 또는 에너지의 단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단위가 줄이 나온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줄이야, 단위가. 그리고 줄을 온도로 나눠요. 줄 퍼 켈빈이야. 그래서 단위가 자, 줄 퍼 켈빈인데 이 켈빈을 쓸 때 얘가 지금 몇 몰인 걸 감안하면 1몰인 걸 감안하면은 그 몰수를 곱해줘야 되거든. 1몰이니까 1이 곱해진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은 이게 값인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체상수 R이라고 합니다. 얘를 들어봤죠? 요거.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은 얘를 다시 쓸게. P 곱하기 V를 T로 나누니까 뭐가 나와? R이라는 값이 나오네. 표준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몇 몰일 때? 1몰일 때. 그럼 이게 2몰, 3몰, 4몰이면은 이게 N몰만큼 있으니까 N을 곱해요. 그지? 그래서 T를 넘겨가지고 정리한 식이 뭐가 되는 거야? PV는 NRT라는 식이 나오죠. 자, 다시 쓸게. 너무 유명한 식이고,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이른바 피부는 노랗다 이거잖아. 그죠?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그지? 이거 화학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오긴 나와. 화투에서 나오나 뭐 그런다고 하던데. PV는 NRT라는 식이 나오고, 사실 몰수가 원래는 물리에서 안 나오는 개념이거든. 근데 몰수를 예전에는 어떻게 줬냐면 입자수로 줬어. 어떤 기체의 입자수가 n이고 또 다른 n은 2n이야.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다 애들한테 이거 다 지웠거든. 이렇게 nr을 다 지워버렸어. 근데 뭐 사실 지워도 돼요. 몰수가 거의 바뀔 일은 없어. 보통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은 같은 양의 이상기체, 동일한 이상기체 이런 말 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몰수가 같은 건데 이제 개념서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이런 거 쓸 때 보면은 n에 대해서 쓸 때가 있어. 개수, 입자수에 대해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몰수가 바뀌면은 뭐 1몰, 2몰 정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입자수 n, 2n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nr은 지워버리고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표시하는 거다. 즉 보일샤를 법칙을 다시 쓴 거죠.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결국 보일샤를 법칙을 얘기한다. 우리가 저거밖에 안 쓰죠. PV는 NRT.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있잖아. 요 기체상수 R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더 하면은 요 R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오냐면은 KB라는 상수가 나오거든. 이게 이제 볼츠만 상수라는 건데, 볼츠만 사람 이름 들어봤니? 볼츠만? 안 들어봤나? 되게 그 불행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볼츠만 유명한 사람이야. 연력학 2법칙에 나오거든. 얘가 연력학 2법칙에 보면 엔트로피 있잖아. 엔트로피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막 통계 역학적인 그 공부를 한 사람인데, 확률적인 거, 확률 얘기를 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어떤 상수값이 있어요. 이 상수는 뭐로 의미가 되냐면은 그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은 한 개당의 값이 나오거든. 입자 한 개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몰계를 따졌잖아. 지금 1몰의 어떤 값을 얘기한 건데, 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입자 한 개, 어떤 분자 한 개가 있어. 이제 이 분자는 우리가 다루는 거는 단원자 분자야. 사실 뭐 이것도 또 메인 내용은 아니에요. 단원자 분자를 가지고 다루는데 헬륨이나 네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단원자 분자 한 개의 그 에너지를 계산해 봤어요. 이제 유도를 해서. 그래서 일단 그 유도 과정을 통해 그 충격량이랑 에너지 보존 같은 유도 과정을 통해서 단원자 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구했거든. 그게 얼마였냐면은 2분의 3 KT였어. KBT. 볼츠만 상수가 붙어요. 한 개당, 개당으로 붙으니까. 이게 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정리는 같이 해놓읍시다. 이거는 평균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까지 식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오거든. 분자 운동 에너지 EK는 뭐랑 비례하냐면 온도랑 비례해요. 그치?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리고 평균 속력이 또 빠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평균 속력.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빠르다. 온도가 높다. 운동 에너지가 크다. 다 같은 말이야. 한 개가 이 정도 크기를 가져.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잖아. 여기다 NA를 곱해요. 그러면 분자 한 개가 아니라 어떻게 돼? 1몰계로 바뀌죠. 1몰만큼의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얼마로 쓸 수 있어? 2분의 3 RT라고 쓸 수가 있겠지? 1몰일 때. 이게 N몰이 있으면 N몰계 있는 거지. 따라서 얘는 다시 쓰면 2분의 3 NRT라고 쓰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상기체의 전체 운동 에너지의 크기거든. 1몰만큼 있을 때 또는 N몰만큼 있을 때.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NRT라는 건 단위가 줄이거든 지금. 그지? NRT는 단위가 줄이야. 왜냐면 PV가 NRT인데 PV가 단위가 줄이잖아. NRT도 단위가 줄이죠. 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잖아, 운동 에너지.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상기체는 지금 포텐셜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체들의 에너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요 크기로 결정이 돼요. 이걸 U라고 쓰고 내부 에너지라고 읽어주죠. 그러니까 NRT도 에너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값. 2분의 3 NRT. NRT는 어차피 지워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뭐야? U는 뭐랑 비례하는 거야? 온도랑 비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됐지?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쓸 때도 있어. 뭐 어떤 책에서는 내부 에너지 U는 NEK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때가 있어. N은 입자수. 입자수 많으면 에너지 많겠지 당연히. EK 크면 당연히 에너지 크겠죠. EK는 절대온도 T 얘기하는 거고. T가 높으면.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평균 속력 빠르다. 운동 에너지 크다. 온도 높다. 내부 에너지 크다. 다 같은 말이죠 지금. 2분의 3 NRT로 쓴다는 거.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EK는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내부 에너지까지 정리가 되고, 자, 식을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PV는 NRT 외우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또 U는 2분의 3 NRT. 자, 요 2분의 3 NRT는 실제로 교육과정상에서 등장은 안 하거든. 근데 내가 주는 문제들에선 등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같이 알아놓으세요. 여기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기출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요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등장을 할 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물론 물투에 대한 경계가 없는 사람이야. 물투도 막 하고 계속 할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도움이 돼서 하는 거라서 그냥 굳이 뭐 지금은 솔직히 그래. 옛날에 물투했던 내용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 지금. 옛날엔 물리2에서 있었던 내용이 지금은 물리1에서 있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옛날 기출들 문제 보면은 다 물투의 그러니까 물투 문제들이죠 결국. 옛날에 물투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지금은 이제 물1에서 그냥 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래서 좀 폭넓게 문제를 좀 푸는 편이거든 기출 문제 들어갈 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닥은 좀 잡았어. 작년 한 번을 거치면서. 작년을 한 해를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가닥은 좀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등장을 안 한 주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올해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올해부터는 난이도가 서서히 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너무 쉬웠지 여태까지 그지? 너무 쉬웠었어. 근데 이제 분명히 너희들은 이제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좋아해야 돼 이거를. 쉬운 거보단 낫잖아 그지? 쉬운 거보단 낫지. 나만 또 덥니? 나만 더워? 왜 안 덥니? 아니 여기 아침에도 여기 덥지? 아니 근데 여기 이상하게 이 시간에 수업할 때가 되면 이렇게 덥지? 왜 안 더워? 지우가 아까 여기서 했는데 더워가지고 안 바꿨어. 엄청 덥지? 아니 아침에는 안 더웠어 이렇게. 근데 여기가 사람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덥네 되게. 자, 넘어갑시다. (78페이지는) 기체가 하는 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죠. 힘 곱하기 거리인데 기체는 힘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기체가 힘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압력을 A분의 F라고 표시하는 걸 가지고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 자리에 압력 곱하기 A 곱하기 S를 쓰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거 이제 잘 나오는 표현이지. 실린더가 있어요. 이렇게 실린더가 하나 있거든. 이 안에 이상기체들이 들어있어. 이거는 단열된 실린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얘는 단열 피스톤. 단열된 실린더에 단열된 피스톤이 있는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얘들아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다는 뜻은 바깥쪽에 대기압 P제로 압력이 서로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열을 가해. 열을 가했더니 얘가 서서히 이동하여 다시 한번 정지를 해.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쓰지 이제.
처음에도 정지, 나중에도 정지. 그럼 바깥쪽 압력 P0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부 압력도 P0가 있을 건데, 그지? 압력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서로 같아. 압력은 변화 없이. 얘는 압력이 안 바뀌었어요. 부피만 증가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등압 과정이라고 이따 얘기할 건데, 이 과정상에서 기체는 외부에 이 대기압 P0에 대해서 일을 하죠. 어떻게 일을 하냐면 힘 곱하기 거리를 하는 건데 힘 대신에 압력 써가지고 P 곱하기 그 다음에 A 곱하기 S를 뭐라고 써? 델타 V로 쓰죠. 부피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P 델타 V라는 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단위가 줄인 거지. W는 P 델타 V. 그치? 그래서 W는 P 델타 V라고 한다. 라는 거고, 압력에 대한 체크를 좀 많이 하세요. 압력은 이게 0이 되지 않는 이상 1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델타 V가 0이면 1은 0이죠. 이거는. 자, W는 P 델타 V라고 정리해서 식이 이제 3개가 돼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W는 P 델타 V. PV는 여기서 보이고 NRT는 여기서 보이죠. 그치? 이 관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양적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양의 크기. 이 크기를 따질 수가 있는데, 물론 여태까지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등장을 안 했지. 양을 따지는 거. 온도가 몇 T만큼 변했고, 뭐 이런 것들을 안 따졌는데, 이제 조금 체크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좀 쉬었다가 갈게.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과정 빨리 마무리하고 문제 봅시다. 연력학 1법칙 78페이지요. 78페이지인데 이제 앞서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쓸 거는 PV는 NRT죠.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W는 P 델타 V 썼었던 거고, U는 이제 2분의 3 NRT 쓰는 거고, 결국 요 녀석들의 관계식을 표현하는 거고, 셋 다 에너지예요. 그냥. 그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다 에너지. 자, 연력학 1법칙은 뭐냐면은 다 알고 있죠?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인데, 에너지 보존. 자, 그래서 여기다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을 쓰게 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지. Q는 이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W는 일의 양. 연력학 1법칙은 모든 의미에서 에너지 보존이거든. 모든 의미에서 어떤 꼭 굳이 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체를 보존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 어떤 기체가 열 에너지를 얻으면은 그거 얻은 것만큼 뭐 해야 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든지 또는 그에 해당되는 일을 할 거지.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지? 내가 밥을 먹고 운동을 안 해. 일을 안 해. 그러면 살이 찌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내부 에너지야, 살이 결국. 그지? 다 내부 에너지의 지방으로 저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젠간 써먹겠지 하고서는. 근데 내가 먹지도 않는 에너지가 막 생기거나, 그지? 아니면 내가 에너지를 먹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열을, 에너지를 먹으면은 이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겠죠. 운동을 해야겠죠. 그지? 아니면은 에너지를 먹지 않았어.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연력학 1법칙은 부호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요, 항상. 얘가 플러스면은 흡열이라는 뜻이고, 그지? 얘가 플러스면은 온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같이 엮어주면 돼요. 이제 왜냐면은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에 비례하거든. 그치? 기체 입장에서 열을 얻으면은 흡열, 그리고 온도 증가, 그리고 얘는 외부로 일을 하죠. 부피가 증가. 이렇게 부호 관계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부피 증가. 부피가 증가했다는 뜻은 일을 했다는 뜻이야. 플러스 W. 기체가 외부에다가 일을 해요. 이렇게 플러스 W가 되는 거고, 반대 부호면 전부 다 뭐니? 얘 발열 반대로. 얘는 마이너스면은 온도 감소.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면은 부피 감소. 그리고 마이너스 W.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체크가 돼요. 저거 보호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연력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이제 연력학 과정들이 나오잖아. 연력학 과정.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등압인데, 자, 이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다는 뜻이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우리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피스톤 놓고선 보는 거지. 이렇게 피스톤이 갑자기 멈춰 있었어. 외부 압력 P0,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저항을 하나 연결시켜 놓고서는 건전지를 하나 연결시켜 놓죠. 이렇게 열을 공급하는 거죠. 저항을 통해서. 자, 피스톤은 전부 다 단열되어 있습니다. 단열 피스톤. 다 단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조건을 주고, 얘가 열을 공급받았더니 피스톤이 서서히 증가하여 여기까지 쭉 부피가 늘어났어요. 부피가 늘어나고 얘가 다시 한번 뭐 하냐면 정지한단 말이야. 처음에도 정지해 있었거든. 처음에도 이 저 피스톤은 정지해 있었는데 나중에도 정지하고 있어. 그 얘기는 외부 압력 P0가 그대로니까 저 내부 압력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압 과정이 되는 거죠. 자, 등압 과정이 되면서 부피가 이만큼 변했어. 그럼 이만큼 일을 한 거죠. 기체는 외부에다가. 자, 이걸 따질 때는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죠. 두 가지를 써서 따지게 되는데, Q는 델타 U 플러스. 한 시간 더 걸린 것 같은데? 뭐라고? Q는 델타 U 플러스 W고, 얘가 이제 부피가 무조건 증가하죠. 바로바로. 열은 얻었지. 그치?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니? 무조건 증가하죠. 그치? 왜 무조건 증가하냐? P분의 nRT를 써서 같이 보는 거지. P, V는 nR, T인데, 어차피 nR은 다 지울 거고요, 계속. 그치? 부피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이제 되게 보기 좋아야 될, 편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부피가 변하는 건 바로 눈에 보일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먼저 따지는 게 좋아. 그래서 부피 증가하지. 근데 압력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증가합니다. 라고 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죠. 증가. 자, 등압 과정은 부피랑 온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가 뒤집어져 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등압 과정은 항상 그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은, PV는 nRT잖아, 얘가. 근데 어차피 nR 일정하고 P도 일정하니까 여기서 변할 거는 부피밖에 없지. 부피가 변해요. 그만큼 온도도 변해야 돼. 그 크기가 서로 같아야 돼. 그지? PV 값과 nRT 값이 같아야 돼요. 반드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걸 다시 쓸 때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걸 쓸 때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면 2분의 3 nRT로 쓰거든? 변했으니까 델타 T 쓸게요. 2분의 3 nR 델타 T.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야. 열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1이 얼마큼 나오냐면 P 델타 V만큼 나온다고. 그지? 무조건? 부피 변화. 근데 P 델타 V랑 nR 델타 T가 등압 과정은 완전히 똑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게. nR 델타 T라고 쓸게요. 가능하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얘가 에너지를 얼마 줬다고 보면 되는 거야? 2분의 5 nR 델타 T를 줬다고 보는 거야. 됐어? 그럼 반드시 이 열량과 내부 에너지와 이 일의 관계 B는 항상 5대 3대 2의 B를 가지고 나와야 돼. 무조건이죠. 등압 과정상에서. 그러니까 열을 얻어서 만약에 10을 얻었어. 근데 그 중에서 뭐 8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2를 일하는 데 썼어. 또는 뭐 5대 5로 썼어요. 이런 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야. 얘는 B가 항상 5대 3대 2로 정해져요. 무조건 정해져. 등압 과정에서. 그러니까 열 얻은 거에서 3만큼, 5를 얻었으면은 3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를 쓰고 2만큼은 일하는 데 쓰게 되는 그 B가 항상 정해져 있어. 이거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되지? 등압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등압 과정에서. 저거를 외워놓으면 빠르게 요긴하게 쓸 수 있어. 그 양을 비교하는, 크기를 비교할 때는 좀 편하게 쓸 때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몇 번 나올 거니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가 등적 과정인데, 등적 과정이랑 명확하게 딱 비교가 돼요. 왜냐면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거든. 지금 이 단열된 용기 안에 얘도 단열돼 있어. 열 출입이 없는 거지. 이상기체들이 들어있고요. 이 내부에다 저항 연결시켜 놓고서는 자, 열을 공급합니다. 플러스 Q만큼 열이 들어와요. 얘한테. 그대로 써주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 쓰고 P V는 nRT 썼는데 자, 열 얻었지? 플러스 내보내지 1 안 하죠? 0 내보내지? 증가 부피 안 바뀌어 NR 일정의 압력 증가, 온도 증가 이렇게 되지 맞죠? 우리가 이거는 빠르게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얘는 열 에너지를 5만큼 얻어가지고 얼마큼 내보내 증가해? 5만큼 다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비들이 바로바로 보이죠 같은 양의 열을 공급했을 때 얘는 3밖에 증가 안 하는데 얘는 5나 다 증가하거든 그지? 2라는 양까지도 심지어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쟤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비들 정도는 체크하고 있는 게 좋아요 등압 과정만 5대 3대 2가 된다 등적 과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W가 0이기 때문에 내분 에너지로 다 갈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 이제 3번 등온 과정이죠 등온 온도가 일정하지 온도가 일정하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PV는 nRT에서 얘는 nRT가 다 일정하죠 nRT 다 일정 그럼 V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 또는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 하시고 얘는 열을 얻어가지고 온도가 안 바뀌니까 전부 다 1 하는데 쓰겠네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5만큼의 열을 주면은 5만큼의 2를 해요 그냥 됐죠? B를 항상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아 각각을 이게 처음에는 이제 써놓고 보고 하는데 나중에는 외워놓고 풀게 돼요 실수 없이 풀게 되면은 빠르게 쭉쭉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마저 그려볼게 PV 곡선을 주로 그리거든 이게 A이고요 이게 B거든 이게 무슨 과정이니? 등적 과정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건 뭐야? 등압 과정이죠 C 됐지? 이렇게만 해볼까 일단?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을 거치죠 둘 다 열 흡수하지 얘는 2를 안 하죠 그래프 민넓이가 0이니까 민넓이가 있어야지 뭐하니? 이만큼 2를 하죠 이게 민넓이가 W가 1이 되는 거고 맞지? PV 곡선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워크북 문제를 보면은 PV 곡선이 아니라 이제 VT 곡선이라는 게 있어 VT 그래프 속도 시간이 아닌 부피 온도 그래프요 이거 살짝 바꿀 수 있겠지 압력 부피 그래프나 아니면은 뭐 온도 부피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건 PV 곡선이 제일 기본이니까 이거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4번 단열 과정 자, 이 단열 과정은 열 출입이 없죠 얘는 열 출입이 0이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0이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는 델타 U와 W가 같아요 크기가 됐지 단열입니다 단열 열 출입이 없어요 얘는 단열 과정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됐고 등온 과정을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 여기서 등온 과정은 이렇게 해볼까? 얘가 압력이 P고 V다? 단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등온을 안 했다는 게 생각났어 그래서 등온을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 왜냐면 이거 같이 써야 되거든 PV 얘는 얼마 할 거냐면은 3PV 할게 3PV 여기는 얼마 할까? 얘는 3V 할까?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체크할 수 있냐면요 온도를 체크할 수 있어 왜냐면은 얘 A점의 온도 있잖아 P 곱하기 V거든 PV는 nRT잖아 PV는 nRT이기 때문에 nR 어차피 일정할 것이고 PV를 T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 내가 임의로 놓은 거야 PV는 T다 그러면 3PV는 얼마야? 3PV 3T가 되겠죠 얘를 T라고 놓는다면 그럼 얘는 얼마니? 9T가 되겠지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치? B예요 B 그냥 얘를 무조건 T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T라고 한다면 얘는 3T 얘는 9T 3P 3V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이제 그 등온선을 하나 그리면은 여기서 등온선은 우리 아까 보일 법칙 할 때 그렸었나? 보일의 법칙 할 때 그래프 이거 하나 그렸었지 이거 반비례 곡선? 아까 했었나 안 했었나 모르겠네 등온선은 어떻게 그리자면 이제 이 등온 그래프에서의 그 특징은 일단 nRT가 다 일정하니까 PV가 무조건 반비례 관계잖아
그러니까 P가 크고 부피가 작아. 이게 3P야. 이렇게 갔을 때는 3V에 얘가 P거든 지금. 그러니까 항상 어때? 이 라인에서 온도가 다 같죠? 이렇게 온도가 다 같은 값을 가져. 3PV, 3PV. 그러니까 얘도 온도가 같은 지점끼리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3PV면 이렇게 되고, 뭐 얘는 이제 T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 대충. 됐죠? 이게 등온선 그린 겁니다, 지금. 근데 단열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단열선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게 돼요. 단열선 같은 경우는 자,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한번 해볼게. 요거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는 그래프. 부피가 증가해. NR 지우고요. 온도는 내버려지는 감소해. 압력은 많이 감소해야 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주려면은 PV 곡선을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등온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반드시 어떻게 그려줘야 돼? 등온선을 건너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이제 단열선의 특징이야. 자, 여기 처음에 있는 상태랑 여기 나중 상태를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온도가 낮아져요. PV 값이 작아지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온도는 작아지면서 부피는 살짝 증가하죠. 이만큼의 부피 증가는 있을 것이고 압력은 그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일해 안 해? 일하죠. 얘는 일합니다. 어떻게 일해? 이 밑넓이만큼, 요 밑넓이만큼은 무조건 일을 하게 돼요. 그치? 이게 이제 단열선입니다. 단열선. 자, 단열선은 반드시 이 등온선을 가로질러서 건너가게 돼 있어요. 항상. PV 곡선을 그렸을 때 이걸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단열 곡선. 등온선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판단할 때 얘들아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대충 해볼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지고 다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곡선이 등온선인지 단열선인지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얘가 그래프 꺾이는 게 얼마나 꺾이는지 모르니까. 근데 확정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봐봐. 얘가 V고 P야. 얘는 대충 3P 할게요. 똑같이. 얘는 대충 애매하다. 3V 할까? 얘는 4V 해보고. 됐지? 대충 할게. 얘는 등온선이야 단열선이야?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있어. 이 값만 알고 있으면. 단열? 그치? 단열이죠. 왜 단열이야? 얘 PV는 온도가 T라고 합시다. 얘 온도 몇? 3T. 얘는 9T. 얘는 4T니까 이 선을 따라가니까 9T에서 4T로 온도가 내려갔지. 그럼 얘는 무조건 온도가 감소한 거잖아. 등온선이었다면 9T로 유지가 됐을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꼴이 나오는 거지. 얘는 그래서 단열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등온선인지 단열선인지 두 개를 줘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근데 그게 없다면은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래프를 좀 이어서 그려보면은 T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대충. 3T 거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4T 거가 하나 이렇게 그려지고, 9T 거도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다 단열선이 각각 등온선이 따로 그려지고, 여기 보는 거 단열선. 얘 하나. 얘가 단열선. 이렇게. 얘 단열선이라는 거 보이죠? 지금 9T에서 4T로 감소하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됐지? 등온선. 단열 팽창의 얘는 들어봤지? 뭐 구름 생성 과정 같은 거 기억해 놓으시고 단열 과정, 등온 과정, 뭐 등적 등압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고 되게 잘 나오는 주제라서 다 잘 나오는 주제고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요거를 봐봐. 얘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 사이클을 돌리는 순환 과정이라고 하거든. 순환 과정. 순환 과정을 한번 거쳐온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을 한번 거쳐와요.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여기 A고요. B고요. 여기가 C고 D라고 할게. 다 표시가 됩니다. A에서 B까지는 무슨 과정? 등적 과정이지. 얘는 열을 무조건 흡수. 1은 0.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압이고 얘는 열을 흡수. 1은 하죠, 무조건. 얼마큼 하는지 나오지. 얼마큼 하니? 이거 2V 3P니까 6PV만큼 하는 거지. 그지? 6PV만큼 일을 하는 거야, 얘는. 그리고 얘가 6PV 하는 걸 알아내면은 얘가 얼마 받는지 나와. 그지? 이 W의 크기가 이거 얼마라고?
6pV. 6pV 일하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얼마 증가했을까? 무조건 9pV 증가했을걸?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 받았다는 얘기야? 15pV 받은 거야. 그치? 이런 게 이제 물투죠. 이런 게. 다 따지게 되는 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따질 일은 없어.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아니면 또는 없길 바라자, 우리가. 없길 바라면 돼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단열이었지, 아까. 단열 과정 체크하시고, 단열이었으면은 열 출입이 0이죠. Q가 0입니다. 그리고 얘는 W만큼 일을 하죠. 얘는 일을 반드시 해요. 단열 과정은 일을 무조건 해. 그리고 이거 민널비 못 구하잖아, 그래, 사실. 그지? 그래서 원래 적분하고 하는 건데 이런 건 못 해요. 그리고 D에서 다시 A로 가는 과정을 보면은 다시 등압이지. 다시 등압이 되고요. 마이너스 Q야, 지금. 열 방출되고 또 마이너스 W야. 또 일이 나와요, 바깥으로. 일 받아요, 마이너스 W. 얘는 플러스 W였고. 자, 한 사이클을 쭉 돌았어, 한 바퀴를. 그랬더니 A로 출발해서 A로 도착했거든, 지금. 뭐의 변화가 없지? 온도 변화가 없죠. 원래 처음에 PV 상태로 다시 돌아왔어. 한 사이클을 거쳤더니. 이 전체 사이클을 놓고 보면, 얘를 전체를 가정을 놓고 보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거든, 지금. 근데 한 사이클을 돌아오고 보니까 얘가 0이네. 그지? 그 무슨 뜻이야? 얘가 0이란 뜻은? 분명히 열을 받았을 거고, 분명히 일을 했을 건데, 그지? 요게 요 크기랑 같다. 맞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맞아요. 얼마큼 일을 해, 그럼? 요 민넓이만큼 일을 하지 않겠어? 실제로 한 일량은 이만큼이고요. 그지? 받은 양은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이 우리가 실제로 이 기체가, 이 이상 기체가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외부에다 한 일의 크기인 W가 나옵니다. 맞지? Q랑 W 크기 같을 것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 사이클을 거쳐서 일을 하게 돼. 일을 뭐라 그래? 열 에너지를 뭘로 바꿨어? 일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지?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지. 흔히 엔진이라고 하죠. 연력학 2법칙도 나오는 거지. 열 공급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이 이렇게. 자, 근데 열기관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할 수가 있어. 그치? 공급한 열량분의 한일량. 근데 보니까 공급한 열량이 한일량이야. 그럼 공급한 열량이 한일량이 같으니까 열기 효율이 얼마야? 1. 완벽한 이상적인 열기관이죠. 열 효율이 1이 되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하잖아. 이런 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열 효율은 때려 죽어도 100%가 안 되잖아. 무조건. 저 Q는 EQ를 쓰는 게 아니잖아. EQ는 실제 알짜 모든 거 다 더해가지고 합친 Q야. 그러니까 얘가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Q1-Q2 역할이야, 지금 얘는. 그치? Q1-Q2 한 거야. 그냥 Q가 아니라. 이거 다 더하면은 여기 Q 있잖아. 이거 다 더한 게 요 Q1-Q2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기관이라는 건 있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리면 안 되긴 하는데 다른 사이클을 그려야 되는데 열을 주고 흘러나가요, 무조건. 열을 주고 흘러나가는 거 차이에서 일이 나오는 거지 공급한 열량이 다 일로 갔다는 뜻은 아니야,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나 그럴까 봐. 이거는 이제 Q1-Q2에 해당되는 이게 Q1이죠. Q1만큼 공급했을 때 W는 Q1-Q2다. 이렇게 해서 열 효율을 뽑아냈잖아. 그치? 그래서 체크를 같이 해놓으시고 순환 과정 같이 체크해 놓으시고. 그러면 됐나? 뭐 빠진 거 없나? 연력학 과정, 순환 과정까지 다 했고. 자, 책을 볼까? 과정 다 4개 얘기했어요. 4개. 이게 다죠, 사실. 문제를 좀 봐볼까? 자, 그 1법칙 이런 거 되게 쉬울 거니까 1번 이런 거는 있잖아. 1번 너 등적 과정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등압도 2번 같은 거 봤을 때 피스톤 나오잖아. 피스톤 실린더 나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2번, 3번, 4번 쭉 넘어갈게. 2번은 보자. 2번은 있잖아, 얘들아. 2번은 왜 보냐면은 얘가 기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감소했다고 돼 있지. 근데 문제에서 열이 바깥으로 나갔겠지.
그지? 이건 예상할 수 있겠죠? 피스톤이 단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얘는. 넘어가서 3번, 4번 다 뭐 일반적인 문제고 5번을 볼게요. 5번. 5번이 딱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가나는 단열된 용기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계제. 같은 양이란 말을 주는 거는 몰수 같다는 뜻인데, 그리고 부피 압력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가열했다고 했어요. 각각. 가는 부피 일정, 나는 압력 일정. 자, 밑줄 쳐나. 가나에서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하였더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다라는 건데, 자,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자, 등압 과정에서는 열을 주면은 5대 3대 2로 나눠 갈 거고, 등적 과정에서 열을 주면은 다 내부 에너지가 갈 건데, 얘는 같은 양의 열량 Q를 줬다 그랬지. 그랬더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대. 그러면 원래 온도는 누가 낮았다는 거니? 얘가 낮았다는 뜻이죠. 얘가 5만큼 증가해서 같아진 거니까. 얘는 3밖에 안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온도는 나가 낮았을 거야. 등적이 낮았을 거야, 등적이. 그러니까 디귿 보기에서 가열 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가가 작죠. 등적 과정에서의 그 내부 에너지가 더 낮았을 거예요. 맞죠?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고, 이거는. 자, 6번은 2019 수능 AP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AP는 열 흡수죠. 등적 과정.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밑넓이 보시면 되죠. 무조건 일합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C에서가 A보다 크다. C가 A보다 크다. 무조건 맞죠. PV 값이 크니까. BC는 참고로 무슨 과정? 등온 과정이죠. BC는 등온 그래프가 되는 거야. EPV, PEV 해서 같은 값을 가지지. 그러니까 EPV, 그러니까 이 PV 값이 같으면 무조건 온도가 동일해야 돼. 몰수가 같다는 조건 하에서. 됐지? 만약에 PV 값이 같은데 몰수가 다르면 온도 달라지거든? 근데 몰수 빼고는 그냥 무조건 같다고 보시면 되고, 7번을 별표 쳐놓읍시다. 7번. 체크를, 별표라기보다는 체크를 해봅시다. 7번. 7번 문제가 좀 중요하거든. 7번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피스톤이 나오죠. 피스톤은 우리가 이 정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피스톤이 단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단열이 되어 있으면 열 출입이 차단되어 있겠지. 하지만 단열이 안 되어 있으면요, 열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단열이 되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양쪽의 피스톤 주변으로 온도가 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온도 같아야 돼, 무조건. 열 출입이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두 번째는 고정된 여부를 봐야 돼요. 됐어? 고정이 안 돼 있잖아? 뭐가 같겠니? 압력이 같겠죠? 맞지? 양쪽으로 압력이 같을 거야. 얘가 밀고 하는데 얘가 멈춰 있거든, 지금. 물론 고정이 안 돼 있을 때, 정지했을 때야. 공조 안 되고 정지했을 때 압력이 같은 거지. 뭐 실제로 움직이는 경우는 아니고. 뭐 움직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압 과정에서 움직일 수 있지. 마지막은요, 조금 좀 애매한 건데, 질량이 있을 수가 있어. 딱 봐도 싫겠지. 질량이 있으면. 그지? 질량이 있으면 높이 변화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거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용수철이 연결되는 거지. 졸라 싫죠. 질량도 있고 용수철도 있어봐. 아주 때려 죽이고 싶을 거야. 용수철 연결시켜 놓고서는 용수철에 저장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막 이런 거 하잖아. 피스톤 연결시켜 놓고 여기는 이제 용수철 연결시켜 놓고 여기 진공이야. 여기 이상기체 막 들어있어. 열 공급해서 막 변해, 얘가. 그러면 탄성 포텐셜도 저장되고 에너지 변화도 생기지. 뭐 이런 것들 막 따져요, 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야, 저게. 저 용수철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대비는 할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용수철이나 질량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피스톤이 나오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제일 잘 나오는 케이스죠. 거기 보시면 7번이 딱 그렇잖아. 자, 그림과 같이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 자,
열 전달이 잘 된다 그랬어. 단열이 안 돼 있지. 그러면은 A, B는 온도가 무조건 같다. 맞죠? A, B는 온도가 무조건 같아야 돼. 그리고 실린더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가 들어있었는데 열평 상태에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A와 B의 부피 함량 같다 그랬고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열량 Q를 가했더니 A의 부피가 서서히 증가하여 정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와 다르게 처음과 같게 위쪽의 피스톤은 추가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제 변했잖아 분명히. 올라갔죠 이렇게. 추도 안 바뀌고 이제 대기압도 안 바뀌었어. 원래 부피에서 부피가 증가했는데 얘는 무슨 과정이니 그럼? 등압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등압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부피가 변함이 없어. 얘는 등적 과정으로 볼 수 있겠지. 얘가 A인가 B인가? B. 자 A는요 등압, B는 등적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추 질량 M 놓으면은 얘 면적 A라고 놓을 수 있어요, 항상. 이 A라는 면적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얘 압력을 뭐라고 놓을 수 있어? mg 나누기 A로 놓으면 돼요, 그냥. 그다음 플러스 대기압 P0. 됐지? 이거 압력 쓴 거야, A분의 F. 그러니까 추가 누르는 M이란 질량에 의한 압력이 요 A라는 면적에 mg만큼 작용하고 플러스 P0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수능에 나옵니다. 이거는 요건 나와. 저 개념은 저거 이제 압력 평형 따지고 뭐 힘 평형 따지고 이런 걸로 나와. 됐지? A분의 mg 플러스 P0 꼴로 정리가 된다는 거. 근데 이거 안 바뀌었어요. 어차피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A가 자 이렇게 놓여졌고 PV는 T까지만 쓰자. PV는 T. NR 쓰는 것도 되게 지겨워. 그지? B가 열을 받았지, 실제로는. B가 열을 받았어. 일은 안 해. 내보내지 증가하지. 그럼 얘도 증가야. 맞죠? 같은 이 열 출입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니까. 자, 여기다가 마저 쓰면은 부피가 안 바뀌니까 온도는 증가하니까. 그지? 온도가 무조건 증가하는 거 알았으니까 압력이 증가합니다. 압력이 증가해도 A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야.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를 넘어가 보시면은 얘가 온도가 증가합니다. 압력은 일정하다고 했어.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 증가하는 데 보이니까 바로. 온도 증가가 보이고 플러스고 플러스고. A는 누구로부터 열을 받았냐면은 B가 받은 열 에너지의 일부를 건네받았을 거야. A는 이 단열되지 않은 피스톤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요 나머지 보기 해석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거기 보시면은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아니다. 잠깐. 7번이지.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기체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A는 압력이 바뀌지 않았고 B는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작다가 맞고요.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맞지?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서 A가 흡수한 열량은 2분의 1Q보다 크다. 맞아? 맞을 거죠. 왜냐면은 B가 받은 열량이 Q인데 그거 가지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썼어. 그것만큼 여기도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 이 둘은 크게 같아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그리고 플러스 N W까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Q고요. 이 Q는 얘로부터 받았을 거라고. 따라서 자 B가 받은 전체 Q는요. 델타 U를 두 번 변하지. 2델타 U 플러스 W거든 지금. 이 2델타 U 플러스 W에서 델타 U 플러스 W는 A 거고요. 델타 U는 B 거거든 지금. 얘가 반반은 아니죠. 그치?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무조건. 온도 변화가 서로 같으니까 지금 얘가. 그래서 2분의 1Q보다 크다가 맞는 거고. 자 넘어가서 9번을 풀어볼게요. 9번 같이 볼게.
9번은 같이 해보고 10번 너희가 한번 해볼까? 자, 9번은 단열된 실린더 안에 A가 들어있고 B가 들어있습니다. A와 B가 같이 들어있고 이상기체가 들어있는데 A한테 열량을 줬어. 뭐 A한테 열량을 Q만큼 공급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B가 압축이 돼서 정지했대. 처음에도 정지했었거든. B가 이만큼 밀려나죠. 압축돼서. 제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누구니? A죠. 아니, B. 미안, B. B죠. B는 뭐 하니까? 단열. 열출이 없지? 압축했을 거기 때문에 B는 무조건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쓰고 얘가 0인데 무조건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내분이 무조건 증가한다. 라고 쓰시고 PV는 nRT를 썼을 때요. nR 일정한데 지금 온도는 증가하고요.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은 많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요. 단열 압축 과정이야. 가장 일반적인. 자, 그럼 A를 봐볼까? A는 얘는 뭔지 모르겠어. 단열도 아니고 열 받았으니까. 얘가 등압일까? 얘는 등압도 안 돼요. 왜 등압이 안 돼? 압력이 증가하니까. 얘 왜 압력이 증가하니? B가 증가하니까. 얘는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피스톤이지. 그럼 여기서 정지했다는 뜻은 양쪽 압력이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B가 분명히 압력이 증가할 거거든? 그럼 A도 같이 맞춰 증가하겠지. 그럼 얘는 부피도 증가했지. 압력도 증가했지. 단열도 아니죠. 등온일까 그럼? 등온도 안 돼. 왜냐면 PV는 nRT 써봐. 부피 증가했죠. 압력 증가한다 했지. nR 지우고요. 온도 증가해야지 무조건. 압력 부피 증가하는데 온도가 어떻게 안 증가해? 그럼 얘는 뭐야? 너도 몰라.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그냥 과정이야.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됐지? A의 상태. A 마지막 마무리 더 Q는 델타 U 플러스 W 보시면은 열 얻었죠? 온도 증가하지, 일하지. 뭔가 단열처럼, 등압처럼 보이긴 해. 다 증가하니까 플러스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등압은 또 아니야. A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A와 B는 압력이 같아요. 서로. 됐지? A와 B의 압력은 서로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기억 보기는 A와 B의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Q이다. 맞아? 맞지? A, B는 잘 봐라. A가 열량을 Q를 받아서 다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한번 생겼지 이게. 그리고 1로 갔죠. 이 1은 얘가 받은 마이너스 W 같은 거잖아. 맞지? 압력은 같은데 둘이 W가 P델타 V잖아. P델타 V인데 얘가 같단 말이야 지금 압력이 무조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아요.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거든. 그러면 이제 부피 변화가 서로 같다면은 또 뭐야? 일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A가 B에게 가해준 일의 크기는 같은 거고 얘와 얘가 같다면 얘도 같죠 서로가.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뭘 쓸 수 있어? 델타 BU를 쓸 수 있지 않을까? B의 포텐셜 변화, B의 내부 에너지 변화. 맞지? 그래서 결국 Q는 이거 두 개 합인 것 같은 거야. B의 기체는 받은 일이 Q보다 작죠. 물론 당연히 작고 B의 기체 온도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 얘들아. A가 온도가 높을까? B가 온도가 높을까? 처음에 온도 같다고 본다면 A의 온도가 높을까? B의 온도가 높을까? B가 높아? B가 얘인가? 왜 B가 높지? A. 압력은, 온도는 뭘 보면 되는데? PV 값을 보면 되잖아. 그지? 근데 PV 값인데 P가 서로 같잖아. PV 값에서 P가 서로 같아요. 그럼 V가 크면 온도 높은 거 아닌가? 그지? 그러면은 지금 같은 압력에서 얘가 부피가 높잖아. 그럼 온도는 얘가 더 높겠지. 그지? 그래서 A의 온도가 더 높을 거야. 물어본다면. 자, 10번 해봅시다. 10번은 이거 7번 했던 거랑 지금 저거 두 개 다 섞여 있죠?
ABC에서 BC는 또 고정이 되어 있지. 얘는 고정되어 있고 단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고정과 단열이 안 되어 있고 얘는 또 단열이 되어 있네. B는 단열이 되어 있는데 열을 이제 얘한테 주죠. A한테 열을 주고 열을 받아서 얘가 그 압축이 되죠. 이렇게 압축이 돼. 됐죠? 정지했대요. A, B는 압력이 같겠구나. B, C는 온도가 같았겠구나. 그치? 아, 이거 개기차인데 이거? 잠깐만. 한 번에 써야겠다. 다 일일이 쓰기가 어려우니까. 됐지? A, B, C에서 A는 플러스. 우리 채울 수 있는 것부터 채워봅시다. A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부피는 증가. 여기도 플러스 쓸게. 증가는 플러스. 압력은 증가? 증가인데 증가를 알려면 B를 봐야겠죠. 일단 B를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확실히 판단되는 걸 쓰는 게 좋아. 섣부르게 쓰지 말고. 그리고 B는 열을 받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하거든 지금? 0이라고 쓰면 되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넘어가자. 그치? 그리고 부피는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 다 요거 정도 채울 수 있겠네. 이렇게. 그치? 압력이 증가하는 거 맞아? 이것도 확실한 판단은 안 되죠 지금. 이제 다시 C를 보자. C는 뭐를 알 수 있어? 뭐? 뭐라고? 부피 변화 없어? 0. 또 열출입이 없어? 모르죠. 얘네들 분명히 열교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얘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야. 이거 둘은.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이거 0 쓰고 온도는? 압력은? 어떻게 풀었어? 뭘 확정할 수 있어? 확정을 못 하잖아. 아니 확정할 수 있나? 확정하는 게 보여? 혹시? 뭐 얘는 무조건 맞아야 돼. 이렇게. 안 보이니? 이거는 있잖아. 이걸 한번 보는 게 좋아. B 플러스 C. 이걸 보고 확정을 하세요. 항상. 만약에 애매한 경우가 생기면. B 플러스 C를 묶어버리잖아. 한 개로 보잖아. 그러면은 얘네 어차피 자유롭게 왔다 갔다 열이 이동할 거야.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 PV는 T에서 자, 일단은 B 플러스 C는 열이 안 들어와야 돼. 합쳐서. 그치? 얘는 0이 확정이야. 그리고 부피는 감소니까 온도가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그치? 얘네들은 온도가 같이 증가하겠지? 둘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봐봐. 부피 감소, 온도 증가 확정. 압력도 증가하는 거 알아야 돼. 이러면 확실하게 확정이 되잖아. 다시 돌아와서 온도 증가. 같은 양이야. 증가. 압력도 증가인데 누가 증가할까? 압력이. B? B가 증가하면 어떻게 알아? 얘가 지금 내부 에너지가 무조건 증가하거든? 그치? 얘는 변화가 없는데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인 거야. C는 열을 받았어. 누구로부터? B로부터. 그럼 B는 마이너스. 맞지? 얘 마이너스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다? 얘 뭐야? 플러스. 그치? 그래야지 얘도 플러스겠고. 맞아? 이렇게 쓰니까 더 헷갈리나? PVD 다 쓸 거 그랬나? 아, 괜찮아? 맞지? 플러스 맞잖아. 둘 다. 같을지는 몰라요. 맞지? 하지만 얘가 지금 플러스라며. 얘는 마이너스라며.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 나와야 돼. 근데 알지? 얘네 둘이 같잖아 지금. 그럼 얘는 더 플러스야. 플러스 2개 나올게. 무조건 압력 얘가 더 세야 돼. 맞지? 얘도 됐죠? 다 됐지? 얘는 뭐야 그럼? 플러스. B는 좀 이상하지. 이상한 애야. 그지? 얘는 이상한 애야. 이게
애들이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 야, 무조건 얘네들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풀 아니면 마마마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근데 이건 등합과정만이야. 등합과정. 이거는 가능해요. 이렇게는. 됐어? 그러니까 BC를 한 덩어리를 묶어놨을 때는 열출입이 0이니까 이게 다 합쳐서 한 개로 봤을 때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세세적으로 따지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B만 놓고 봤을 때는 열을 C에게 전달해 준 거야. 결과적으로 C는 받았을 거고. 그럼 이제 마무리 A를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합시다. 자, 얘네들 압력이 같다며. 플러스 그지? 얘는 뭐야? 무조건 플러스겠네. 얘도 플러스겠네. 됐지? 맞아? 뭔가 이상하나? 아니죠? 됐죠?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서 하나를 더 물어보면은 한 단계를 더 물어보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얘네 압력 누가 더 크니? 물어보는 거야. 얘네가 같은데 얘가 더 크죠, 무조건? 그지? 이건 이해가죠? 그 다음 또 하나 뭘 물어보냐면은 다른 색깔로 쓸게. 얘네들 아이씨 거꾸로 했다. 온도는 누가 더 높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얘네가 같잖아 지금. 얘네가 같으니까 얘가 무조건 온도가 높아야 돼.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A가 온도가 높아야 돼. 됐지? 이 BC의 압력을 비교하면 B가 더 높아야 돼.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요까지. 자, 좀 복잡하죠. 약간 세 개가 나오고 뭐 단열돼 있고 등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정도만 체크하실 줄 알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간혹 가다가 이게 거기서 거기잖아. 솔직히 막 증가감소 뭐 이 나오는 변수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잘못 판단을 하면은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단순하게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것부터 확정을 하고 안 되면 넘어가서 다른 걸 확인해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익히시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10번 중요하죠. 넘어가서 이제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고 이 뒤에 보시면요. 그 14번을 풀게요. 14번. 자, 2017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14번.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 오답률이 한 거의 50 가까이 됐어요. 봐볼까? 됐어? 답은 내가 한번 체크해볼게. 답 나왔어? 안 나왔어?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2017년도에 2016년도인가? 16년도에 시험생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걸 수능에서 풀었어. 풀어봤었나? 풀어봤니 이거? 이 문제? 그럼 맞았을까 틀렸을까? 답 뭐야?
응? 답 안 나왔어? 답이 안 나왔어? 얼른 해봐. 한번 맞춰봐. 맞나 틀리나. 이게 오답률이 50 정도 됐었거든? 그러면 이제 과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그 반이 응? 될까? 답은 1번이야. 답은 1번인데 애들이 디귿 때문에 이제 틀린 거거든? 디귿 때문에.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부피가 있었고 여기서 이 부피 기준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등합 과정으로 늘어난다고 얘기했어. 등합 과정으로 늘어나고 다시 얘한테 W만큼 2를 시켜가지고 다시 원래 부피로 돌려놨어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피 변화가 전부 뭐한 거야? 같은 거야, 얘는. 그지? 부피 변화가 서로 같아요. 얘는 등합이고 얘는 단열인데. 자, 등합 단열 일반적인 거 생각하면은 여기 뭐 Q는 델타 U 플러스 W 플러스 이게 다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암기가 돼서 다 이걸 안 해도 이게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Q 델타 U 플러스 W 이거를 빠르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처음에는 가급적 써보세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내가 숙지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써보는 게 좋아.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막 되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수능 같은 거 볼 때 보면은 내가 몇십 번 몇백 번을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몇십 번 몇백 번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나 혼자 스스로 함정을 파죠. 내가 진짜 몇백 번을 등합 과정을 Q는 플러스 쓰고 있다가 갑자기 수능에서 이게 맞나 갑자기? 의심하는 거야 갑자기. 그럴 수 있어 진짜로. 그게 수능이라서 문제인 거고. 모의고사나 그런 게 아니라 모의고사까지 다 잘하다가 수능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걸 쓰지 않고 다 풀었어. 막 풀어요. 근데 수능에서 이걸 쓰는 거야. 갑자기 안 하는 짓을 왜 하는 거야? 뭔가 수능에서는 뭔가 내가 문제도 안 읽다가 뭔가 문제도 읽어야 되고 뭔가 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 평소 하던 습관보다 다르게.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긴장하고 이건 수능이잖아. 수능이면 뭔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더 뭔가를 봐야 되고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위험하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냥 패턴화 시켜서 또는 뭐 암기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고 이제 그걸 이제 토대로 하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피가 감소하고 NR 지우고 온도는 증가. 압력은 많이 증가 이렇게 돼 있지. 됐지? 빠르게 썼어요. 자, 기억, 니은, 보기는 문제가 없잖아. 기억 맞았어요. 니은은 틀렸고. 디귿 보기는 써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거라 어떻게 보면 중요해서 옛날에 많이 틀렸던 거라서 지금은 애들이 잘 안 틀리지. 이거는 가나 과정에서 A가 한 일은 다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와 같다라고 했지. 그지?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걸 직접 물어봤던 이유는 뭐였겠어?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A가 받은 일의 크기 같으니까 A가 받은 일의 크기. A가 한 일, A가 받은 일. 얘네들이 같은 거는 무조건. 근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했었어? 다들? A가 한 일과 받은 일이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 같다고 생각했냐면 부피 변화가 같았거든. 그치? 여기서의 부피 변화와 여기서의 부피 변화가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W는 P 델타 V잖아. 이제 이른바 보통 이걸 많이 체크하죠. 보통 W는 P 델타 V에서 부피 변화가 같으면 일이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틀린 거죠. 압력이 달랐는데. 그치? 압력이 같지 않아서 그래. 압력이 같지 않아서. 이런 걸 빼먹으면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을 건데 내가 봤을 때 아까와 같은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진짜 수능에서 50% 정도 되는 인원이 답을 3번을 골랐어요. 50% 좀 안 되나 그럴 거야 아마. 결국에는 누가 더 크냐면은 얘가 받은 게 더 커요. 그지? 압력이 더 커지니까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확하게 비교해야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등합 과정에서 일을 이렇게 하거든. 이게 부피 변화가 지금 V1에서 V2로 갔다고 본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부피 변화 이렇게 가는데 나다 과정은 이렇게 들어오지. 단일 과정이니까. 그럼 민너비가 바로 1인데
민넓이가 무조건 넓잖아 지금 얘가 더. 그래서 A가 받은 일이 훨씬 더 큽니다. 얘보다는 이 민넓이 차이만큼.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이것도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안 하는 등적을 빼고는 등합 과정의 일이야. 부피변화 같아요. V1, V2. 등합 과정은 일을 이만큼 하지. 이만큼 일을 해요. 등온 과정은 대충 이렇게 가서 요만큼의 일을 한다고 칠게. 등온이. 등온이야, 등온. 단열은 어떻게 될까? 더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게 단열 과정이야. 그러니까 같은 부피 변화당 일의 양을 비교해 보면은 등합이 제일 많고요. 뭐 등적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일을 안 하니까 등온 단열순으로 일의 양이 적어진다.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이 변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자 같이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법칙 마무리할게 이따가 82페이지죠. 되게 간단해서 사실 이거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거 없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력하기 법칙 이 법칙까지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어 지금. 그래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연력학의 그 열 효율 관련된 문제와 순환 과정에서 이제 그 에너지 크기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앞에 내용은 별 내용이 아니야. 그냥 연력학 이 법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막 이런 걸 갖다 다 따지고 이러진 않을 거라서 사실 지금 정도 한 번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연력학 법칙이 되게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뭐 되게 많죠. 뭐 켈빈 플랑크 해석도 있고 클라우지스 해석도 있고 그다음에 볼츠만의 해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력학 이 법칙은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연력학 이 법칙이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거 단원만 하나 꾸려놔도 진짜 책이 한 500페이지 책은 다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내용이 심오한 이야기인데 다 필요 없이 그냥 한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죠. 비가역 과정이다.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은 비가역 과정이다. 비가역은 뭐야? 거꾸로 돌아갈 수 없다. 그치? 가역은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현상들은 다 거꾸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거기 나와 있다시피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진자의 운동은 마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 운동을 계속 유지할 거지만 만약에 공기나 그 저항이 있거나 마찰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계속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성이죠.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에너지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뭐지? 무질서도가 증가하죠. 엔트로피라고 하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항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무질서도는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될 수 있는 확률 정도의 상태의 수가 증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야. 그냥 내 방이 갑자기 어질러지는 이유는 뭐 당연히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지? 엔트로피 생각하시면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뭐 굳이 일을 해서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방을 안 치워도 어차피 또 지저분해질 거거든. 그지? 이런 거. 예를 들면 따뜻한 물과 더운 물을 섞었을 때 수조가 있는데 수조 안에 칸막이를 구분해 놓고 고온의 물과 저온의 물을 섞어놨어. 구분해 놨어요. 이건 자연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가 있는 쪽에서 지금 저 칸막이를 제거하면은 질서가 없어지지.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얘네들은 이 고온의 입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곳과 저온의 입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곳이 나눠져 있는데 얘를 제거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섞이죠. 섞이면서 얘는 다시 원래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저온과 고온으로 분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것이고 얘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이 수조에다가 물이 있는데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여기서 잉크가 이제 퍼져나가죠. 물에서 쫙 퍼져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다 퍼져나가 섞여서 물이 뿌얘질 것인데 그 자체가 잉크의 색을 내는 입자들이 처음에는 한 곳에 모여 있었죠. 떨어진 순간에는. 그러면 이건 질서가 있는 거지. 입자가 배열되어 있는 쪽과 배열되지 않은 쪽에서 구분이 되는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퍼져나가서 물이 다 이렇게 색깔이 지는 거는 입자들의 배열하는 상태의 수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거꾸로 돌아갈 수 없죠. 얘는 스스로. 그지? 스스로 돌아갈 수 없다. 또 뭐 비슷한 이런 애들이 막 이제 등장하는 거지.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쉽게 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칸막이에 공을, 빨간 공 4개를 넣어놓고요, 파란 공 4개를 넣어놓읍시다. 막 무작위로 흔들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섞이겠지. 빨간색, 파란색이 섞이겠지. 아주 우연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한쪽으로 몰려 있을 수 있잖아. 가능하죠. 근데 그럴 확률보다는 얘네들이 무작위로 섞일 확률이 더 높은 거지. 그런 쪽으로만 진행하는 거지. 이게 하물며 4개 가지고 섞어도 섞일 건데, 이게 1몰개씩 있다고 치면은 1몰개의 분자들이 6.025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들이 아주 우연하게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2개 섞어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소가 다음 쪽으로 몰빵돼 있고 이산화탄소 한쪽으로 몰빵돼 있어.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확률이 0은 또 아니거든. 0은 아니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연력학 이 법칙들은 다 이런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각의 해석들이죠. 뭐 볼츠만 같은 사람도 이런 해석했어. 아까 볼츠만 얘기했죠. 되게 KB 볼츠만 장수. 그 사람 그 묘비에 보면은 엔트로피에 관계된 식이 써 있거든. 본 적 있니? K 뭐 그때 거기 로그 오메가 써 있나 이렇게? W 써 있나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볼츠만 장수 K고, 이게 엔트로피 견식이야. 얘는 입자들이 임의의 공간에서 확률적으로 분포할 수 있는, 뭐라 그러지? 까먹었네. 그러니까 얘네 입자들이 배열될 수 있는 확률의 수야. 이거는 엄청나게 많겠죠, 당연히. 이런 걸 표현하는 식이 묘비에 적혀 있어. 자살했거든. 자살했어. 얘는 되게 불행하게 살았어. 되게 여행 갔다가, 저 가족들이랑 가족여행 갔다가 자살했어. 근데 얘는 이제 왜 이거 써놨냐면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발표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아무도. 얘가 확률 통계학학의 어떤 시초적인 사람이거든. 이런 입자들의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분석하는데, 나중엔 다 지금 통계학학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했어. 그래서 아마 얘가 자살했는데, 그 자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 동료 과학자인가 그 사람도 우울증 앓아가지고, 우울증 앓고서는 그런 거거든. 자기 되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주 옛날에 봐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살했을 거야. 그 과학자, 동료 과학자가.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았고 되게 우울하게 살았어요. 뭐 되게 업적도 인정을 못 받았고, 그러다가 자살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제 그 묘비에 죽고 나서 저거 써주면 뭐해? 묘비에 저게 적혀 있대. 되게 유명해, 저거는. 저 식은. 근데 이게 이제 엔트로피를 해석하는 볼츠만의 그 어떤 해석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많아.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쭉 읽어봐.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이거지. 4번. 열 기관의 효율은 100%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연력학 이 법칙의 해석 중에 하나예요. 열기관의 열 효율은 100%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열 효율이 나오죠. 몇 단계의 연력학 과정을 거쳐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 아까 얘기했던 거죠.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열기관의 효율은 때려 죽어도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바꾸는 거의 효율이거든. 근데 거꾸로 일을 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는 100%가 가능합니다. 이건 또 달라요. 일을 열로 바꾸는 거는.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E라고 쓰고 1-Q1분의 Q2라고 정의하죠. 그지?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이거는. Q1이란 열을 공급했을 때 Q2만큼 열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때 열 효율은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 열기관 중에서 이제 2가지 열기관이 나오거든. 하나는 스털링 엔진. 그 뒤에 있죠. 책 페이지인. 저 84페이지에 있어요.
그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얘는 등온 과정을 2번 하고 등적 과정을 2번 하거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사이클에 있다가 온도를 이제 높이는 거야. 압력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등온 과정을 한번 거치고 등온 과정 따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등적 과정으로 다시 온도가 차갑게 냉각돼요. 다시 등온 과정으로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형태를 한 사이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상태, 아까 했던 거예요. 처음 상태에서 출발해서 한 사이클을 돌아오고 났더니 실제로 알짜 1이 생기는 거죠. 얘가.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아까 우리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0이라고 했지? 온도 변화가. 그럼 이제 이게 같다라고 하는데 그 같다는 게 공급한 열량이랑 같다는 뜻이 아니야. 얘는 공급한 열량은 Q1이고 나온 양이 Q2야. 무조건 열이 흘러나와야 돼요. 열 효율이 배기되지 않는 이유는 이 흘러나오는 열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 이 흘러나오는 열이 없다 치면은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면은 열 효율이 배기되는 거지. 그러면 Q가 W가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열기관에서 열이 에너지가 흘러나올 거라고. 근데 그 에너지를 흘러나오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야. 이 Q1-Q2 값을 이 Q2를 최소화시켜야지 W가 많아질 거거든. 그거를 이 스털링 엔진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스털링 엔진은 연료가 필요 없어. 얘는 그냥 온도차만 있으면 알아서 돌아가요. 얘는 고온부, 온도가 높은 쪽, 낮은 쪽만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동작하고 막 돌아가. 효율이 안 좋아. 근데 자, 그 앞에 다시 나오게 카르노 기관. 이거는 체크를 해놓읍시다. 이거는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카르노 기관은 우리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내용이거든.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기관이야. 이 카르노 기관은 있잖아. 이상적인 열 기관이에요. 완전히 이상적이야. 이상적이면 실제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실제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열 효율이 100이 안 돼. 당연히. 아무리 높아봤자 60%좀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카르노 기관은 뭐를 0으로 보냐면은 델타 S를 0으로 봐요. 델타 S가 뭐냐면 엔트로피 변화야.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엔트로피 증가가 없다고 보는 거야. 불가능하죠,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없다고 보면은 굉장히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어. 열 효율을. 근데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면은 이 엔트로피 변화는 사실 얘를 뭐 dq 델타로 쓸게. 델타 q의 t로 이렇게 쓰거든. 이게 엔트로피 변화를 정의하는 식인데 얘가 0이면은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지금. 온도 변화와 그 열량의 변화가 같은 거거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면은 열량 대신에 열 대신에 Q1, Q2 대신에 그 열 기관의 온도차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 Q1에 열을 주잖아. Q2에 열이 빠져나와 여기에.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W로 쓰는 거잖아, 이게. 열 기관의 열 효율은. 근데 이때 여기에 고온부의 온도를 TH라고 하고 얘 저온부의 온도를 TL이라고 할게요.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전으로 흘러가야 돼. 반드시. 그럼 이때 이걸 이제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기관의 열 효율은 카르노 기관은 1-TH분의 TL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냥. 이게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야. 온도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고온과 저온의 온도차를 가지고 열 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주는 거죠. 얘를 여기다 400켈빈 주고 여기 뭐 200켈빈 주는 거야. 이렇게. 어떤 기관의 내부 온도가 400켈빈이고 외부 온도가 200켈빈이면은 얘 열 효율 얼마야? 50%야, 그냥. 400분의 200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작년에는 사설 기출 같은 데서 조금씩 나왔었고 이거는 온도차만 가지고 하는 거를 보통은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교과 과정상 얘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같이 해놓으시면 되겠고 얘도 끝났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열 효율의 문제를 좀 봐볼 건데 뭐가 있냐면은 별거 없어요. 그 17, 18, 20번 정도 보면 되는데 18번을 봐볼까? 18번. 응. 93페이지. 그 앞에서 하나 보자, 얘들아. 그 제일 일반적으로 출제했던 문제들이 16번 같은 거야,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뭐 Q 이거 T1, T2 줬죠. 여기 온도 차 주고서는 3Q만은 열을 흡수해서 Q만큼의 일을 하고 온도가 T2인 열원으로 열을 방출한다. 이런 거 준 건 있는데 너무 쉽죠. 이런 거는 열 효율은 굉장히 쉽게 나왔어. 근데 이게 요즘은 2020년도 거로 보면은 넘어가셔서 18번 같은 형태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열 효율이 나와요. 이렇게 열 효율은 A가 B의 2배이다라고 됐지. 엔진이 2개가 있어. 열기관이 2개가 있는데 한 녀석은 A는 8kJ의 일을 하죠. 방출은 12kJ. 그럼 얼마 공급한 거야? 20kJ 공급한 거고, 그지? B는 한 일이 W0인데 방출한 열의 그 양이 8kJ. 근데 열 효율은 A가 B의 2배라 그랬어. 그럼 A의 열 효율 얼마인데? 5분의 2 맞죠? 5분의 2니까 기억 맞았고, W0은 그럼 얼마야? B의 열 효율은 5분의 1이란 뜻인데, 그지? 그러면은 2kJ이 W0 맞습니다. 그리고 한 순환의 그 과정 동안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A가 B의 2배이다. 맞아요? 이것도 맞네. 20kJ, 10kJ 하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이게 따로 나왔어요. 연력학 법칙이랑. 그러니까 두 문제가 출제했다는 거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9번도 좀 보는 게 뭐냐면은 19번을 왜 보냐면은 그 PV 곡선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 지금. PV에서 EP, EV로 넘어가는 거. 그치?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 봐놓으세요. 이거는 따로 안 할게. 됐죠? 약간 정량적 계산을 분명히 물어보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옛날에는 이거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일의 양이 EPV다 이런 표현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질자 민넓이 구해라. 물론 이거 못 구할 건 아닌데 직접적으로 어떤 그 크기를 PV꼴로 나타내는 거야. EPV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요 내용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력학도 그렇고 특수상례성 이론도 그렇고 정량적 계산을 이제 막 그냥 낸단 말이야. 그지? 너네 이걸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물리라는 과목에서 물리학이라고 바뀌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게. 맞지?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 물리는 물리야. 그래서 물리학 하는 거. 근데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이름 맞추려고? 무슨 돌림 노래 맞추는 것처럼 라인 맞추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는 거야. 좀 약간. 옛날에 물리는 되게 아름답고 약간 뭔가 자꾸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막 보통 커뮤니티 같은 데 어디 보면은 그런 말 많이 써 있더라고. 물리 쉽게 한다고 애들이 물리 안 한다고. 그지? 물리 평가원에서 아무리 물리 쉽게 내봤자 애들이 물리 하겠어? 더 하나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이전 교육과정과 다른 게 뭐냐면은 물리를 물리답게 그냥 물리를 물리답게야. 뭐 정량적 계산할 거 하고 실제로 좀 어려워 보이는 공식도 쓰고 약간 이제 컨셉이 그렇게 바뀐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특수상례성 이론 옛날에는 계산 안 했어요. 몇 광년, 뭐 몇 년 이런 계산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산하는 문제 나오고 그냥 뭐 거의 심지어 로렌츠 인자를 써서 쓰는 문제들도 나오니까 옛날엔 절대 안 썼죠. 옛날엔 그런 거 절대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연력학 법칙에서 그냥 뭐 비교하죠. 그냥 뭐 누구보다 온도가 크다, 압력이 크다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진짜 값을 구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 교육과정상에서는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문제인 거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20번도 마찬가지죠. 20번도 요게 그 수능 문제죠. 요게 흡수한 열량, 방출 열량. 이건 조금 다른 건데 A, B, C, D 과정에서 열 효율 줬죠. 0.3인 기간. 그치? 열 효율이 0.3이래.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 압력 부피를 나눴는데 이것도 한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결국 엔진을 얘기하는 거야. 열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열 효율이 0.3이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값은 얼마니 이거. 자 BC 과정은 지금 단열 과정입니다. 이 준 상황을 보니까. 그 다음에 DA 과정도 단열 과정이에요. BC, DA가 단열 과정이고 그러면은 열 효율이 0.3이 나오기 위해선 기억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200 맞죠? 200이 나와야겠죠? 200 나와서 140을 뱉는 거죠. 흡수는 방출이니까. A, B는 흡수고 B, C, D는 무조건 방출이니까. 자 그리고
AB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하죠, 온도는. 그지? CD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CD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틀렸죠. 방출이잖아. 너무 쉽게 나왔죠.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거 말고, 요거 말고 그 계산하는 게 있어. 또 그 각각 그 내부 에너지 변화, 일의 양 변화, 그다음에 공급한 열의 변화 이런 게 따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자 됐죠? 요거는 됐고 워크북을 좀 봐볼까? 워크북. 아 그래? 아 왜 안 하는 줄 알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다시 워크북 볼 수 없으니 워크북은 숙제로 해오시고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문제 거의 다 풀었는데 우리 그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